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3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세진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시행을 결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 크고 작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슈똥라에선 관세의 개념과 주요 영향,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행하며 뉴스에 해당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화제가 되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 후로 각종 정책이 새롭게 등장 및 시행되고 있는데요. 관세 정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의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기존의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부분 무관세로 무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관세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과정으로 관세 정책이 시행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난 2월 1일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2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2월 3, 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각각 국경 보안 강화를 약속하며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세를 한 달간 유예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유예 기간 이후 지난 3일 트럼프가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의 협상으로 인한 한 차례 유예 이후 시행된 것이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관세 정책을 내놓은 건가요? 네, 트럼프가 정책을 내놓은 이유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법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즉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관세를 높임으로써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적인 것들을 막겠다는 의지인 거네요. 그럼 여기서 미국의 이러한 관세 정책 시행에 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무관세였던 나라들의 20%, 25%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이런 파격적인 정을 내리는 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겠구나 싶었어요. 관세를 매기는 게 마약 근절을 위한 이유도 있고
또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 기업이나 미국 시민들 등 다른 이들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분께선 이번 관세 정책 시행에 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니 관세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국가 간 거래에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만 원어치 원유에 10% 관세가 붙으면 관세를 포함한 상품의 가격이 1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세의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런데 기자님, 관세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세에는 보편관세,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관세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보편관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보편관세란 특정 국가나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내세웠던 정책 공약이자 지금 대두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도 이 종류에 포함되는 거죠. 보편관세는 특정 국가나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이군요. 품목에 따라 관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무역 절차가 단순화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관세는 왜 부과하는 것인가요? 네, 나라마다 관세를 매기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수입품에 세금을 붙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며 산업의 일자리나 판매량이 유지되는 거죠. 또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관세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기자님께서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전공 백철우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관세는 이제 말하자면은 국가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통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국의 산업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관세가 비교적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런 세수 확보 차원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좀 무역 협상의 도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또 하나 협상의 도구로서 이제 관세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 효과라고 한다면 미국의 관점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었던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제 회귀하는 현상들이 강해질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 내 어떤 첨단 산업의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만만치 않은데요. 첫 번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내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거는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이 깨지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기업들 관점에서는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비용의 부담이 올라가는 이러한 문제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및 무역 정쟁에 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존 무관세에서 정책 시행 이후 25%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각 국가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세 국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300억 캐나다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3주 안에 캐나다 달러 약 1250억 상당인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보복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플랜 B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상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일이기에 즉각 반응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자동차 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회장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다, 멕시코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미 삼국 간의 수년간 정착된 분업 체계로 자동차 부품 및 최종 조립 단계까지 거치는 중에 관세로 인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에 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가까운 나라인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혹은 다른 나라 수입품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자국민들에게도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도 미국 관세가 영향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께선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기자님, 미국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자국민, 즉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의 여파가 미국에도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며 미국 소비자들의 가계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여론에도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이로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아,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군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추진한 해당 정책이 자국민들 및 전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한편 관세 정책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당 정책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비판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공화당 소속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연방 상원 의원은 메인주와 캐나다 경제는 매우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관세 발효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관세 부과가 대려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기자님, 기사를 보다 보니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됐지만 비단 해당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왜 미국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국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관세였던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북미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여 가격적인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기지의 생산품 및 과정에 세금이 붙으며 가격적인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이러한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이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리고 대체 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을 다변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대응으로 큰 경제적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기자님, 관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끔 해외 배송 제품을 구매할 때 직구관세라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해외 직구관세도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관세의 한 종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붙는 형식이므로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상품은 일정 조건에 의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해외 직구 관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님,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 합계가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구매국가별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 계산은 물품가, 해외 배송비, 그리고 보험료까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관세율을 곱한 뒤 부가세가 최종적으로 더해지는 형식입니다. 아, 그럼 각 물품별 그리고 배송비 및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군요. 관세 계산 시기에 관세율이 곱해진다고 하셨는데 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무역 관련 사이트에서 품목별 세율을 조회 가능합니다. 의류, 신발, 전자기기 등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님과 관세에 관한 개념 및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근 화제인 관세 정책 이슈까지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관세 관련 경제 정보를 깊이 알 수 있어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고 유익한 정보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제 관련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곽세진, 기술에 제53기 기술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3학년 최지미, 진행에 제53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하은,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곽세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3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